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1940년대 이후 개발된 항암제 발전으로 많은 암 환자 치료에 잘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항암제가 이 독극물의 개발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인 치명적인 독가스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살상 무기로 개발된 황산 겨자가스. 그런데 알고 보니 백혈병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네. 이게 뭐야? 오히려 좋아의 케이스가 된 거죠. 맞습니다. 이 사람을 살상하는 독가스에서 사람을 살리는 항암제가 되기까지 많은 또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제는 약을 통해서 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항암제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암 치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사용법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365에서는 유방암을 중심으로 암을 물리치는 항암 치료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입니다. 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성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남대학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는 고성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일단 유방암인데 국내 여성암 1위로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에도 많이 증가 추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원인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 여성암 지금 계속 1위가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인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늦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제 수유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기간의 노출 기간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이나 고칼로리에 서구화된 식생활, 음주 흡연, 환경 호르몬, 비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늦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이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40대 이하 젊은 여성에서 유방암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또 치밀 유방이 또 증가되고 있어서 그것들이 더 주요 원인이 돼서 지금 유방암이 여성의 1위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유방암이 빨리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치료 예외가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유방암이 밝혀지면 그때는 좀 치료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유방암이 나타날 때 그래서 일반적인 좀 증상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대부분 거의 증상이 없고요. 대체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대체적으로 조금 병기가 늦은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 통증이 없는 멍울, 혹이 만져지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1cm 이상이 되어야지 사실 만져지기 때문에 그 이하는 초음파나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초기에 발견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좀 더 지나면 크기가 더 커지고 피부나 유두가 함몰되거나 아니면 피부가 딱딱해지고 붉어지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두가 또 함몰되고 비늘 습진이 더 생기고요. 또 대체적으로 유방의 통증은 드물기 때문에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만으로는 사실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경 후에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한간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교수님,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조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 호르몬의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의 기간이 길수록 확실히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대규모 연구에 딱 따르면 폐경 후 호르몬 대체요법이 유방암의 발생 위험성을 좀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대규모 임상 관찰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을 만큼 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냐 하면 조금은 얘기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폐경 후 호르몬 대체요법은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이랑 같이 함께 하게 되어 있고 유방암 환자면 폐경 후에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만드는 약물 중 하나인 경구 피임약은 그렇지만 이제 유방암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 유방암과 유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암이 이제 어느 정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이것도 좀 유전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유방암의 그 유전자 돌연 변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브라카라고 해서 이제 고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으면 확실히 유전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 환자의 이제 유방암은 브라카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브라카 돌연 변이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그 여성 가족들은 대부분 유전 상담을 해서 이제 브라카 유전 검사를 좀 해서 만약 있다면 예방적인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로 이제 안젤리나 졸리도 브라카와 네. 연관해서 이제 돌연변이 양성이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이제 유방 절제술이나 난소 절제술을 같이 시행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유방암이 앞에서 이야기하셨지만 네. 조기 검진이 참 중요해요. 맞아요. 일찍 발견되면 그만큼 치료 여유가 좋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많은 분들이 받기 위해서 고민하실 텐데 이게 또 연령별로 어떻게 검진을 받으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검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40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일단은 이제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서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치밀 유방이다라고 이제 검사 결과에서 나온다면 유방 초음파를 한 번 정도씩 이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조기 발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방암, 외과 네. 수술부터 항암, 방사선 이렇게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요.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항암 관련 궁금증 위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암 치료에서 항암 치료의 비중과 또 항암이 필요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유방암은 대체적으로 전신 질환으로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좀 초기라고 생각해도 암세포가 이렇게 남아있다가 재발이나 전이 등을 많이 일으켜서 항암 치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초기가 아니면 수술을 계획하더라도 수술 전 항암을 하거나 수루 항암 등으로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술전 항암이면 암의 크기 너무 커서 바로 수술이 안 되면 이제 조금 크기를 줄이고 침륜성을 줄여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거나 제일 처음에 수술을 한다고 해도 계속 미세 잔존 이제 암세포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재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제 항암 치료에서 이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유방암 치료제는 치료에서 항암제가 굉장히 전이성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고위험 환자나 재발 우려가 높은 경우 미세 전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유방을 보존한 분들에 비해서 수술로 유방을 전절제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재발 위험이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전절제한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항암 치료가 꼭 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수술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전절제를 하면 방사선 치료를 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호르몬 수용체나 이제 헐투 수용체의 유무에 따라서 사실은 항암 치료의 이제 유무가 조금 더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헐투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유방암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 수용체이고 세포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것이 있으면 좀 더 이제 그 유방암 세포에 이제 세포가 빠르게 성장하고 증식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수님,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수술하고 병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도 이왕이면 환자 입장에서는 교수님, 그냥 수술 없이 저 항암 치료만으로 좀 나을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절제가 가능하면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유방암에선 대체적으로 좀 한 세트 정도, 정말 초기가 아니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 발견 당시 타장기에 전이가 되어 있다면 유방 절제술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서 시행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좀 크기가 커서 바로 수술을 못한다 하면 항암 치료를 해서 수술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절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연기암이라고 불리는 상피내암도 어쨌든 뒤에 우리가 암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또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연기암, 상피, 내암은 필요는 없고요. 필요는 오,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방 상피 내암이라는 게 암세포가 이제 유관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고 꼭 상피 조직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라 가지고 네. 수술적으로 일부 절제를 하고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세포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다 하면 이제 항호르몬 요법 등을 이제 5년간 드시면서 치료를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때는 항암 치료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유방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서 이제 항암 치료 방법도 여러모로 달라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유방암 종류는 조금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유방암의 병기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호르몬 수용체 유무나 헐투 수용체 유무 등에 따라서 치료제 선택들이 이제 많이 틀려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수술과 관련해서 이제 항암 치료 얘기했듯이 병기 1기는 바로 수술 진행할 수 있으나 뭐 만약에 이제 여러 수용체가 다 없거나 헐투 수용체 양성일 때는 수술 전 항암 치료가 고려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고려 사항에 따라서 수술 전 항암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루 항암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타장기 전이가 있는 사기암이라면 주로 항암 치료가 주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항암 치료 받을 때 보통 차수를 나누더라고요. 뭐 네. 1차, 2차 이게 몇 차까지 있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적이 있고요. 저도요. 아무래도 차수가 나뉜다는 건 그 차수에 맞게끔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네, 저희들이 사실 임의적으로 이제 환자들이랑 이제 정확한 차례를 하려고 이제 사실 이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일단 1차 치료하면 사기 유방암 환자에서는 대체적으로 표준요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로 쓰면 좋은 약제가 사실 정해져 있기는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1차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주기가 진행되면 이제 1주기, 2주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지칭을 해서 이제 횟수를 카운트하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반응 평가를 위해서 저희 CT를 저희들 찍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반응이 좀 없거나 조금 더 그 병이 진행한다 하면 이제 2차 요법, 다른 약제를 바꿔서 진행할 때 2차 요법이라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다시 나빠지게 되면 약을 바꿀 때 다시 3차 요법 이렇게 저희들이 지칭을 해서 치료제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표준 치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유방암 워낙 약제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변수 사항에 따라서 좀 약제 선택은 조금 틀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유전자 검사 아까도 얘기했듯이 브라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유전자 검사에 돌연 변이가 있으면 표적 치료제도 선택 사항에서 고려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들으면서 또 궁금한 거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항암 치료 스케줄을 보면은 이게 보통 뭐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시행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의 기간을 두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네. 좀 빨리 받으면 좋은 게 아닌가요? 일단 이제 고전적으로 저희들이 세포 독성 항암 화학제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이제 세포의 어떤 뭐 주기나 분열들을 이제 억제시키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정상세포를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약물이 내 몸의 세포에서 너무 대사가 돼서 빠져나간 시간들을 계산해서 대체적으로 3주나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나 뭐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 약제는 조금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유방암의 항암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수술한 다음에 남아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진행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 후면은 사실 환자가 많이 체력적으로 좀 힘겹고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좀 회복 기간도 필요해 보이는데 바로 항암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근치적 절제술 이후에 이제 만약에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유방 수술은 이제 뭐 보행이나 아니면 식사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대체적으로는 빨리 회복이 되는 상황이어서 상처가 이제 수술의 상처 암은 한 2주 후 정도에서는 바로 수술을 진행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네. 빨리 시행하셔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치료 받으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질까 봐 뭐 가족이나 환자분들이 걱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사실은 부작용이잖아요. 맞아요. 네.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또 구토가 많이 나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도대체 이 부작용이 왜 생기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일단 그 부작용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포 독성 항암화학제가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저희들 몸에서 뭐 점막세포, 위점막세포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계속 재생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게 분열이 빨리 되는 건데 거기에 같이 이제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서 이제 사실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최근에 뭐 탈모 같은 경우는 약물에 따라서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 약은 탈모가 됩니다 하면 탈모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약을 쓰지 않게 되고 나중 되면 다 머리카락이 나니까 크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고 만약 스트레스가 된다면 이제 뭐 예쁜 모자나 가발 등을 좀 사셔가지고 스트레스 없이 잘 다니시면 좋겠고 이제 구심, 오역 그러니까 구역 구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제들이 좋은 약제들이 개발돼서 구역 구토도 많이 예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이제 너무 두려워 마시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셔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네. 또 표적 치료제는 거의 그런 부작용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서 네. 예, 논의 후에 이제 약제도 잘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탈모나 구토 같은 경우에 이런 부작용을 좀 덜어주는 보조약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잖아요. 그럼요.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빨리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일단 저희들이 이제 오신구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특별히 크게 부작용 없이 오역 구신구토들은 사실 많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오신구토는 4일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 사실은 많이 심해졌다가 그 뒤로는 또 나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만 어느 정도 식사량들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고 이제 지나가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혈액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구라든가 혈소판 수치가 많이 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또 항암 치료 전보다 감염에도 좀 취약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기존에 쓰던 독성 세포 항암화학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 주기가 빠른 이제 그런 골수 세포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제 혈액 세포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들 의사들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열이 났을 때 확실히 응급실을 빨리 찾아오셔가지고 감염에 취약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서 감염들을 빨리 조금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 수치는 확실히 컨디션이랑 연관이 있어서 이제 본인 식사를 잘 하시고 체력을 유지하시면 확실히 그 수치들이 좀 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 본인 체력 유지랑 식사나 이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 입장에서는 치료를 잘 받았는데 혹시나 다시 재발이 되면 그때는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족분들도 함께 또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하시는 게 이제 통증적인 부분인데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요즘 시중에 또 좋은 약제들 많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네.
항암 치료제 중에서도 그나마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치료 약제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어떤 거는 통증 적게 뭐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뭐 다른 부작용들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래서 앞서와 얘기하다시피 이제 부작용들은 좀 틀리고 그 통증과 연관해서는 사실 항암제랑 크게 연관은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가장 또 효과적인 항암제를 써서 병이 좋아진다면 통증이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암성 통증과 관련해서는 통증 참으시지 않으시고 담당 의사랑 상의해서 충분히 진통제를 쓰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상생활을 할 때 통증을 참는다는 느낌이 가지지 않을 정도까지 쓰셔야지 이제 환자의 삶의 질이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네. 어느 정도 써야 할지는 사실 의사가 사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통증 참지 않으시고 그 담당 의사랑 확실하게 의사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항암 치료를 받다가요. 이제 이게 효과는 너무 좋아요. 근데 내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약을 써도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참고 항암 치료를 꾸준히 네. 받아야 될까요? 너무 힘드시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사실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그래도 담당 의사랑 잘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중단을 했다가 6개월 내로 나빠지면 앞에 나름 치료가 좋았던 약제를 그대로 쓰지 못할 경우가 꽤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나빠지면 그 약제에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면밀하게 이제 담당 교수님,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제 중단은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일에 그 유방암 환자가 갱년기 여성일 경우에는 그 폐경 증상에다가 항암 치료까지 정말 2배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갱년기 여성들의 항암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모든 항암하신 환자분은 힘들겠지만 갱년기는 뭐 수면 부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안증들이 올라오는 거라서 사실 또 조금 같이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규칙적인 생활로 선순환을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을 많이 쬐시면서 산책을 하시고 그러면 조금 피곤하니까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면 컨디션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그 다음 날 또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운동이나 이제 그런 식사량 이런 것들이 이제 되시면서 전체적 컨디션이 좋아지면 항암이나 이런 것들도 수월하게 잘 받으실 수 있으셔서 일단 규칙적인 생활로 선순환을 좀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수면을 위해서는 밤에 술이나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를 끊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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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금 이제 뭐 술이나 카페인 음료 말씀하셨는데 음식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될까, 피해야 될까. 그 말 나온 김에 전반적인 식이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자들이 뭐 항상 물어보시는 거긴 한데요. 네. 대체적으로 항암 치료하시면 구역 구토감이 많이 드시는 경우 때문에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든 잘 드시는 게 1번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환자 이것저것 드셔보면 잘 넘어가는 음식군이 그 환자분마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양껏 드시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고 구역 구토감이 한 열흘 지나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일명 보양식이라 하는 고단백 식이를 하셔가지고 체력을 조금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힘들면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 중에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찾아서 드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그것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유산균이나 일반적인 이제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것들은 드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뭐 면역을 올려준다는 여러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게 본래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뭐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조금 되는 경우가 많이 허다한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조금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제 드시는 데는 조금은 이제 주의를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암을 진단받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은 참 힘들잖아요. 네, 하지만 그 시간을 정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여나 암 치료에 있어서 가족이나 본인이 알아두면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은 면역항암제다, 표적치료제다 이제 많은 약제들이 나와 있고 환자들이 큰 부작용 없이 아주 기분 좋게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최신 약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충분히 항암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종양내과 의사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먼저 이제 제일 처음에 암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두렵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텐데 일단은 이 병을 내가 극복해야지라는 그 다짐과 함께 충분히 본인의 병과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담당 의사랑 적극적으로 좀 진료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서 치료를 주체적으로 조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이것쯤이야 하면서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꾸준히 치료를 진행하고 어느덧 이제 병도 조금은 좋아지는 상황들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방암을 중심으로 항암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 가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네. 유방암 환자들 중에 물론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훌륭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러 상황에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혹은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아 진단 시기를 놓치고 증상이 심해졌을 때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여러 가지 약제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 여러 가지 유방암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생존율도 올라가고 있으니 네. 전반적으로 이제 두려움을 떨치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대로 요즘에는 유방암 치료법이 많이 또 이렇게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성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